오늘의 이 주제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천하 장사 종목, 요 종목을 좀 발굴하는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말티님께서 이 글로리를 봐야 되는데, 매니저님 방송 보러 들어오셨다. 야, 이거는 그 감동인데, 이거. 그죠? 아우. 제가 말티님, 감사합니다. 아우, 감동이에요. 진짜. 아우, 감동입니다. 제가 글로리를 이겼네. 그죠? 글로리를 이겼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신 김에 종목 좀 받아가세요. 예, 좋은 내용도 좀 담았으니까 종목 받아가시고 시황 받아가시고 우리 성공 투자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텔레그램 혹시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전략 잡아드린다고 했죠. 텔레그램 오늘 강원에너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강원에너지 얘기하고 어저께 제가 장마감 방송에서 TCC 스틸 얘기 드렸죠. 이수페타시스랑 TCC 스틸 분할매수 삑사리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가끔 제 목이 두 개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강원에너지 카톡방에서 잡아드린 거 3월 8일날 잡았잖아요. 셀트리온 제약이랑 그죠? 요거 또 대박 났거든요. 그죠? 강원에너지 매수가 여기 잡아놨잖아요. 그죠? 여기 매수가 여기 적어놨어요. 강원에너지 강원도 아니고 강원에너지 그죠? 강원에너지 그냥 잡아놨잖아요. 제가 예? 강원에너지 이게 어떻게 됐다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어요. 오늘 맛집 제대로 차려버렸습니다. 예. 강원에너지 맛집을 제대로 차렸다. 13,800원에 샀으면 이게 도대체 얼마야? 그죠? 16,950원까지 갔어. 굉장히 좋다. 어제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TCC 스틸 얘기를 했어요. TCC 스틸. 자, 오늘 또 저에게 이제 통찰력과 종목을 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제 방송 제가 한 거를 좀 재생 목록을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제 이렇게 어제 방송한 게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여기 있다. 어제 이게 어제 방송한 거거든요. 그죠? 어제 기업을 믿으라. 그죠? 이 내용 좀 얘기 드렸고 아이고 그죠? 여기다 지금 저점 매수할 종목은요. 저점 종목 거의 없다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TCC 스틸 이수페타만 딱 2개 집어놨어요. 2개만. 저 2개 말고는 그 전망이 막, 좋다. 막 이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저점 매수 공략 종목이 별로 없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CC 스틸이 이게, 오늘 또 10% 가더라고요. 13%. 야, 기가 막힙니다. 그죠? 기가 막혀요, 지금. 네? 저희 방은 종목 10개 이내로 가져갑니다. 예. 예. 저희 방은 비중 조절을 해야 돼요. 예. 비중 조절을 잘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TCC 같은 종목이 저한테 딱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요런 때도 제대로 사야 되거든요. 제대로. 이럴 때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기업을 제가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업을 이 종목을 믿었으면 목지게 사야 돼. 그죠? 너무 말도 안 되게 주가가 가면 배가 아파도 판다. 저는 보통 A라는 기업을 분석해 놓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가서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냐 이게 뭐 계산을 해 봐서
TCC 스틸은 제가 적정 시총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봤을 때 거품이 끼지 않는다면 4, 5천억은 관료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총이 4천억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총구. 그죠? 4,300억인데 제가 3,700~800억일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때 얘기했을 때는 원통령 배트 얘기했을 때는 진짜 한참 전에 얘기한 거고. 그죠? 그죠? 한참 전에 얘기한 거고. 그죠? TCC 스틸 뭐 얘기 그죠? 관심 종목 AS 보이시죠? 3월 7일날 앞으로 주가가 눌린다면 참고하셔라. 시총 4천억 5천억 잡을 수 있다. 그죠? 그냥 기업을 믿자. 그죠? 이거 제가 텔레그램 다 올려놨잖아요. 밴드랑.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 혹시 아직도 있으세요? 진짜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들 반성하셔야 돼. 그죠? 텔레그램 들어오셔야 돼요. 자,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와 텔레그램에서 무료 추천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료 추천주 공개하고 있어요. 들어오셔야 돼요. 예.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돈 버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그죠? 자, 들어오시는 방법. 플레이스토어 앱 여십니다. 텔레그램 다운로드 하십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여시고 MBN 김병진 검색하시면 대화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방은 좋은 게 광고가 없어요. 광고가. 그게 좋아요. 갑자기 막 새벽에 나타나서 광고 테러하고 뭐 그냥 나 잠 방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한테 딱 도움된단 말이에요. 장중에 말해줘. 도움 필요할 때 얘기해줘. 실시간에 잡아드리잖아. 그죠? 좋잖아요. 그죠? 텔레그램 무조건 들어오세요.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 빨리 들어오세요. 예, 잡아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밴드 다운로드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하시고 MBN 김병진 똑같이 하시면 이렇게 밴드 이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밴드. TCC 제가 3월 7일날 잡았어요. 다시 AS 다시 해드렸어요. 이거 TCC 스틸이 3월 7일날 눌릴 때 또 다시 보셔라. 1차 목표 시총 4, 5천억 된다. 주가 눌린다면 참고하셔라. 그죠? 그리고 제가 3월 7일날 그 말을 지키려고 TCC 스틸을 그 말을 지키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 지키려고 TCC 스틸 저녁 방송에 추천해 나갔습니다. 공약주 3월 8일날 말씀드리고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네. 그냥 3월 8일날 말씀드리고 그 3월 8일 가격 기준해서 TCC 스틸이 지금 10몇 % 오늘 올랐잖아요. 그죠? 오늘 고가가 거의 한 13%인가? 지금 벌써 제 방송 목표가 돌파를 했어요. 네. 17,600원까지 갔어. 그죠? 몇천 원 올랐어요, 벌써. 만 얼마짜리가. 잡아내렸어요. 그죠? 여기 그리고 지금 보시면 TCC 스틸 검색하시면 여기 보시면 댓글창 보시면 목표가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목표가 할 수 있을까요? 방송 목표가 16,700원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잡아드렸다. 네, 그죠? 약속을 지켰다. 그죠? 약속 지켰다. 들어오시고요. 자, 오늘 또 이제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건데, 오늘 주제는요, 그 TCC 스틸이 아니라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그 제가 보는 전망을 좀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보는 전망을 보려면 오늘자 내용, 텔레그램 내용 보시면 됩니다. TCC 스틸 이거 9일날에도 말씀드렸네. 이거 9일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9일날에도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네. 그죠? 다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10일날 그 텔레그램으로 가봅시다. 10으로 갑시다. 자, 9일날 여기서 이제 일단 보셔야 될 거는 9일날 보셔야 될 거는 제가 비중 조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비중 조절에 대한 얘기. 여기서 이제 에코플라스틱도 이제 좋다고 얘기하고
A스토리도 뭐 눌리면 좋다고 했는데 A스토리 주가가 못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증시 자금 동향에서 신용잔고가 지금 미친듯이 늘어났다. 그래서 비중 조절 잘 하셔야 된다고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돌다리 좀 두들겨보고. 그리고 자원 경쟁 심화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자원 경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앞으로 2차 전지, 신재생 이쪽 계속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그 어딨냐, EM 플러스는 며칠 전에 나갔던 거고 10일 날, 이게 오늘이거든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어제 이제 미국장이 좀 빠져가지고, 그죠? 예. 데모 마그네틱, 뭐 채팅창에서 얘기하는데 데모 마그네틱 맞아요. 저 오늘 정방에서 매수하려고 매수할까요 하니까 이제 또 회원분들이 시장 빠지니까 또 내일 살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죠 해가지고 이제 다른 종목 또 하나 사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시외 상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 느끼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자, 아무튼 자, 신재생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먼저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정리한 내용, 텔레그램에서 정리한 내용을 좀 이야기 드릴게요. 강원에너지도 이제 3월 8일 날 이렇게 보시면 셀트리온 지역이랑 강원에너지 잡았는데 오늘 상가가지고, 그죠? 내용이 밑으로 갑시다. 밑으로, 그죠? 보시면 요게 일단 지수 먼저 보시면 코스피가 이전 고점이 2499, 이전 저점이 2180, 12% 조정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전 고점 대비해서 4.6% 조정받았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이전 고점 834, 그리고 전 저점이 650. 코스닥은 조정폭이 예전에 좀 더 컸었죠. 그렇죠? 코스닥 현재는 고점 대비, 현재는 코스닥이 상승세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전고점도 안 갔으니까 사실. 그죠? 뭐 이런 쪽으로 보여야 될 것 같고, 지금 코스피는 2000 지수 기준 2300~400부터 외국인이 늘렸습니다. 이 빨간색 선 보세요. 이 빨간색 선에서 옆에 보시면 지수가 2300부터 그리고 400까지부터 해서 비중을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300~400이 되게 중요한 지수가 되겠죠. 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늘렸냐면 750부터 비중을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비중을 그래도 외국인들이 빨간색 선인데 많이 줄여놨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물 빼고 도망갔어요. 이제 그럼 코스닥은 뭘로 볼 수 있다? 이제 코스닥은 개인 수급이 없으면은 코스닥은 개인 플러스 기관 수급을 기대해야 됩니다. 코스닥에서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건 시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금리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거의 2,500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 폭 결정 안 했다고 파월이 말해버리니까 뭐 수익 중인 거 팔자라는 팔자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팔자세가 좀 나온 것 같고, 근데 이제 안 좋은, 이전보다 안 좋아졌던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 긴장감이 풀리지 않은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이것 때문에 신재생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글쎄 저는 뭐 수출이 부진하고 그런 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금융 시스템 요거는 튼튼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여서 수출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금융 시스템은 튼튼하고 경기는 약간 좀 안 좋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전략을 저도 한번 짜보면 비중 쪼개서 산다. 이거 되게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비중을 쪼개서 분할로 산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저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 미국 지수랑 외국 지수랑 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데이 기준으로 해서 다우존스나 S&P나 이 이전 저점을 뚫고 하방을 갔어요. 나스닥이나.
미국을 보시면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됐거든요. 다우존스, S&P는 이제 빠질 폭이 얼마 안 남았죠. 그쵸? 그러니까 S&P를 한국에 댔다면 한국의 코스피는 좀 덜 하락한다라고 봐야겠죠.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하면. 근데 나스닥도 코스닥이랑 비슷한 게 코스닥처럼 갈 때 최근에 주가 갈 때 나스닥이 더 많이 상승했어요. S&P보다. 상승률이 좋았어요. 그죠? 뭐 어쨌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동조화. 근데 니케이 225랑 유로스톡 그리고 덕스 독일, 유럽, 니케이는 생각보다 좀 견조해요. 예. 미국만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지수를 보면은 약간의 좀 더 조정폭이 남아있다. 왜냐? 웨이는 750부터 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일단 웨인 기관이 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쟤네들이 덜 팔아야지. 그죠? 개인은 신용잔고잖아요. 그쵸? 개인은 신용잔고 털어내야 되는 거고. 그죠? 지금 오늘도 차트 보시면 이게 외국인 기관은 팔자, 개인은 받자인데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그 코스닥 쪽을 많이 샀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은 개인분들 수급 끊기면은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죠? 특히나 오늘 신용잔고 털리신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신용투자. 제가 신용잔고 오늘 올려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신용잔고 밴드에다 제가 올려놨는데, 자, 게시글 증시자금 동향, 그래서 신용자금 광고 올려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이거 각 개인 수급이다. 신용잔고는. 그죠? 신용잔고 꽉 찬 주식들이 조금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죠? 네. 요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개인 수급 없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서 이 TCC 스틸이 이게 코스피 종목이에요. 거래소예요. 거래소.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눌려보면 볼만하겠다. 분할 매수 볼만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지금 거래소. 코스피 종목이에요. 지수 전략으로 보면. 근데 지금 이 종목이 TCC에 대해서 못 가는 이유는 최근에 신용으로 들어온 분들이 무자비하게 많아요. 그리고 요 갭 상승할 때 제가 방송에서 추천하고 바로 이렇게 시가 갭을 띄워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수익권이 가버렸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지금 신용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이 신용 물량 지금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외국인 기관이. 그죠? 개인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죠? 근데 코스피 쪽 근데 어쨌든 지수 플레이는 코스피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낫다. 못 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를 보면은 나스닥은 가는데 다우존스나 S&P가 안 간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죠? 나스닥이 많이 갔으면 결국 코스피도 따라가. 그죠? 얼마 전까지 2차 전지 대세장 때 뭐가 갔어요? 코스피가 갔어요. 삼성 SDI. 그죠? 이때 미친 듯이 갔잖아요. 그죠? 삼성 SDI, 코스피, LG화학. 그죠? 이게 미친 듯이 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릴레이 바톤 받은 게 뭐예요? 코스닥, 에코프로. 그죠? 에코프로비엠. 코스닥이 릴레이를 바톤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이 많이 갔으면 나중에는 뭐 또 코스피가 또 가는 거고 그런 거라.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덜 갔으니까 메리트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수는 일단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수 하락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전 고점, 이전 저점이 12%, 현재 코스피는 4.6, 하락폭이 덜 하잖아요. 그죠?
코스닥은 지금 이전 고점, 이전 저점 보시면 이전 고점이 818이에요. 최근의 고점이. 그죠? 근데 지금 790 정도? 오늘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더 빠졌죠. 그죠? 업종으로 코스닥 볼까요?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져서 788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여기가 818이에요. 818. 최고점이. 그죠? 이전에 여기 고점은 833이었어요. 그죠? 833, 834. 그죠? 여기까지 조정폭이 650이었고 22%. 그죠? 코스닥은 아직 기울었다기보다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석을 해봤어야 될 부분이었죠. 그쵸? 근데 일단 월요일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략을 짠다면 코스닥보다는 지금은 코스피가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등락폭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등락폭, 최근 등락폭을 얘기하는 건 그냥 차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도 금리에 대한 전망이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이때도. 지금도 그렇고. 금리가 갑자기 여기에는 8% 얘기했는데 지금은 15% 금리 바뀐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끽하게 차이 나봤자 0.25인데 그 말은 이때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감안한 상황에서 매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금리의 효과가 보통은 6개월 뒤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 부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의 M2 평단을 보면은 아이고. 이렇고요. 금리 효과가 있긴 있죠. 예. 자, 뭐 어쨌든 이건 두제치고. 자, 이제 지수 이야기 끝냈으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은 이겁니다. 미국의 IRA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이거예요. 이거. 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냐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로 요거를 보실 거예요. 바이든이 12월 달에 했던 말을 볼 겁니다. 바이든이 12월 달에 했던 말. 바이든, IRA에 결함이 있어요. 아이고, 문제가 있네요. FTA가 아니라 동맹국은 내가 혜택을 줄게요 라는 기사를 얘기를 했지만 이게 기사를 이렇게 써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은 그 IRA 법안에서 FTA 협상 국가가 아니라 동맹국 쪽으로 법안을 좀 바꾸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주 골자였거든요. 그죠? 주 골자였어요. 동맹국한테만. 왜 이런 동맹국 얘기를 하냐면 요거를 볼게요. 문 걸어 잠근. 그죠? 이게 배터리 원자재에 리튬이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죠? 리튬이 무조건 들어가는데 배터리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랑 FTA를 맺었어도 국유화를 자꾸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국유화 하는 거는 당연히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국유화한 기업 나라들 중에서 미국의 마음에 안 드는 나라도 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IRA 법안을 수정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는 보거든요. 보면은 뭐 아르헨티나, 멕시코, 뭐 칠레 우리가 이런 국가들이랑 FTA 체결이 되어 있는 뭐 그런 국가들이 이게 뭐 갑자기 뭐 그냥 내가 채굴권 안 돼. 너 더 이상 리튬 더 이상 광물 못 사?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좀 조금 화가 나죠. 너네 우리랑 자유협정 맺었잖아. 근데 이제 왜 광물 투자 못하게 해, 기업들이? 너네 나라가 다 가질 거야? 그래서 좀 있으면은 뭐 산유국처럼 가격 당합도 하겠네. 그러면은 IRA 법안이 동맹국들, 미국 말을 들어주는 동맹국들한테만 수혜를 받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리튬 매장량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죠? 수출 금지, 제한 기술 포함. 칠레, 아르헨티나 다 얘네 중남미가
엄청나게 원자력을, 그 자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리튬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버리는 거지.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부주해요. 미국 업체, 호주 업체, 말지 않는데 호주에 가가지고 이제 흑연 계약하고 뭐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 전에 그 이것 때문에 인조흑연, 지금 인조흑연 관련주가 뭐가 있죠? 인조흑연 수혜주, 태경 BK가 있잖아요. 그죠? 얘가 급등했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인조흑연이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나오면 이 흑연을 실리콘으로 대체를 하니까 솔직히 이게 가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인조흑연에 들어가는 걸 만드는 회사인데 들어갔어요. 뭐 인조흑연도 시장이 커지겠지만. 그래서 아 이게 그 정치적 상황이 좀 엮여있까 볼 수 있어요. 예. 핵심 보유광물. 이 보유광물 그 빗장 잠그기, 그죠? 자원 국유화 하니까 어저께 나온 뉴스가 뭐예요? G7이 구매자 클럽 만들겠다. 자원을 가진 국가들이 손을 잡아서 너네들이 딴따라를 하면 돈을 가지고 그 자원을 사는 나라도 담합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겠다. 그죠? 우리 태경님 이름이 좋다. 그죠? 태경 BK. 그죠? 태경 BK. BK 하니까 BK 러브가 생각이 나네요. 태경 BK 러브. 자, 그래가지고 IRA 법안이 조금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예상을 해서 어쨌든 이게 지금 전기차 리튬 관련된 IRA 법안이 좀 바뀔 텐데 거기에서 수혜를 입을 쪽이 저는 이제 그 에너지 쪽이잖아요. 그쵸? 저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말고 자 잠깐만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베네수엘라의 이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베네수엘라가 그죠? 베네수엘라가 원유를 그 가진 나라였어요. 예전에 1950년대에 자, 서식 자, 글자 키우기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쭉 내려서 자,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였냐? 1950년대 전 세계 GDP 4위. 무지막지하죠. 글로벌 4위 국가였어요. 그죠? 원유 매장량 1위. 근데 왜 망했느냐? 왜 망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망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위임에도 각박한 삶을 살고 있는 나라. 석유 매장량 1인데 첫 번째 석유 매장량 1인데 물가가 13만 %가 올랐어요. 그죠? 석유 매장량 1인데 왜 돈을 못 버냐? 첫 번째, 정제 기술이 없어요. 자, 지금 2차전지 관련 주제에서 가는 게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뭐죠? 리튬이에요. 리튬. 리튬을 정제할 수 있는 리튬 정제 기술을 가진 리튬주만 가요. 자, 리튬 관련주 뭐가 있어요? 수산화 리튬에서 금양이 있죠. 무수 수산화 리튬에서 강원에너지 있죠. 리튬 관련주 하이드로 리튬 있죠. 리튬 정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잘 봐봐요. 그냥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주가가. 그러니까 원유 매장량이 1위였지만 거렁뱅이가 된 게 이제 정제 기술이 없어서 그걸 또 이제 못 만들고, 두 번째로 하나는 미국한테 이제 덤비다가
그죠? 미국한테 덤비다가 전 세계 이거 보시면은 전 세계 GDP 4위였어요. 이거 그냥 지금으로 치면은 장난 아닌 거지. 그죠? 그런데 왜 이제 경제가 이렇게 했냐? 바로 원유 90%, GDP의 구성 중 원유 90%.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원유를 못 팔면 망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미국과 유럽과 삐졌어. 미국, 유럽이 안 사.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내용 보시면 산업 다각화 실패했죠. 그쵸? 그래서 미국이랑 원유 가격이 너무 비쌌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 고객한테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 그죠? 그렇게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사례. 일본을 들을 수 있죠. 그죠? 일본. 한때 세계 경제 2위였어요. 지금의 중국. 그죠? 지금의 중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근데 왜 떨어졌냐? 그쵸? 첫 번째, 미국 땅을 막 사들였어. 미국 땅을 막 사고 막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 봐라 한 거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가서 그냥 대놓고 플라자 합의를 했어요. 너네 환율 올려. 그죠? 그리고 나서부터 일본 수출 박살났죠. 그리고 미국이 또 소비 국가잖아요. 또 일본 걸 또 안 써줬어. 다른 나라 거 써줘. 그러니까 그걸 비집고 들어간 게 한국이잖아요. 한국. 그죠? 예, 그래요. 미국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달러가 전 세계 결제 통하고 우리나라가 원유를 사올 때 달러를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이게 그죠? 그런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런 미국이 과거를 봤을 때 그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과거를 봤을 때 지금 유럽이랑 러시아랑 에너지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거 미국이 그냥 넘어갈까요? 절대 아니겠죠? 절대 안 쓸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전기는 필요해. 그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겠죠? 절대, 러시아 너네 말 안 들어? 그러면 너네도 베네수엘라 되는 거야. 그냥 빈공국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거의 약간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EU가 이거 하잖아요. 보조금 전쟁. 그죠? 러시아랑 지금 에너지 가지고, 원래 러시아가 EU, 유럽에 그 에너지를 많이 갖다 댔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EU가 하겠다는 게 뭐예요? 야, 나 러시아 너네 에너지 안 쓸 거야, 이제. 너네 우리한테 에너지 팔지 마. 우리 친환경으로 간다. 배터리 쓸 거야.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는 정치적 상황이 잘 만들어줬어요. 지금. 그래서
더 성장 여력이 있냐?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겁니다. 왜? 이 러시아한테 삐진 유럽과 미국이 이게 스탠스를 한 번에 바꾸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러시아가 이게 더 가난해질 것 같아. 전쟁만 더 크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EU는 이렇게 신재생으로 가겠다예요. 전기가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러시아 의존도를 점점 더 줄일 거란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신재생 해야 돼요. 예, 그럼 신재생 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스치맨 상학과 그 식스센스 방송에서 폭력 발전을 얘기를 했는데 얘기한 이유가 제가 스치맨 식스센스에서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명에너지가 한 추천하고 한 일주일 만에 27% 정도 수익권이 갔거든요. 매일경제TV 보시면은 나와요. 자, 매경을 이렇게 틀어보시면 나옵니다. CSB인데 이게 나오는데 왜 얘 풍력 발전을 얘기했냐면 첫 번째 이게 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자료가 어디 갔지? 짧고 작고 저렴하고 전력 필요할 없고 요 부분이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짧고 설치 기간이 짧아요. 작고 소형 발전돼요. 저렴하고 풍력이잖아요. 그죠? 한 번 만들면 저전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발전 단가가 제일 싸요. 그죠? 이게 장점이에요. 그죠? 이게 장점. 그래가지고 풍력 발전 얘기한 거고, 발전소 짓는 기업이 대명에너지거든요. 네, 발전소 짓는 기업이. 발전소 지어서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이 대명에너지인데, 그 발전소 짓는 대명에너지가 지금 수익이 낮잖아요. 27% 가까이 수익이 낮잖아요. 그죠? 이렇게. 목표가가 24,000원인데 28,150원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그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자, 근데 대명에너지도 오늘 좀 얘기를 해보면 전 좀 더 눌리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게 그 2월 15일 2월 중순에 추천했어요. 2월 중순 2월 중순에 추천했습니다. 네. 자, 근데 미국이 지금 원래 러시아 때문에 지금 에너지 전쟁 유럽이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광물을 가진 나라들도 지금 말썽을 피고 있어요. 예, 광물 가진 나라도 말썽을 피고 있어. 그래서 지금 요 광물 가진 나라들이 광물 국유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간다 했잖아요. 그죠? 봐야 한다고. 네? 제가 그때 그 2차전지 스페셜 방송 했잖아요. 그죠? 그때 다 LFP 배터리가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LFP 배터리가 뭔지 한번 말해보시죠. LFP 배터리가 뭐예요?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전이금속인 니켈, 망간, 그리고 코발트 이게 다 희소금속이에요. 이걸 빼겠다. 이걸 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제 방은 그 지금 10종목인데 10종목을 다 안 가지고 있어요. 예, 10종목이 지금 보유 종목이 10종목이 안 돼요. 예, 그렇게 가고 있고요.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금은 제가 봤을 때는 투자금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은 수익 내는데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투자금이 작으시면 회전율을 높이긴 하셔야 되는데
투자금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원하는 전략은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죠? 제가 오늘 방송 주제가 뭐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천하장사가 되라. 그죠? 천하장사가 되라. 여러분들이 50% 마이너스를 보고 단타 쳐서 50% 손절 치고 플러스 200%를 본다고 하더라도 원금이 5억이 들고 있으면 7억 5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천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난 남들 그런 거 남들 뭐 50% 20% 올라간 거 필요 없고 내 갈 길 꿋꿋이 가겠다. 나 누가 200% 수익 난다고 할 때 그거 안 하고 그냥 50% 수익 내고 50% 수익 내고 50% 수익 내고 안전하게 꾸준히 가겠다 하면은 원금이 어때요? 5억으로 시작한 분이 같은 150%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분은 50, 50, 50 해서 150. 어떤 분은 마이너스 50% 보고 플러스 200% 봐서 150%. 근데 투자금 수익이 다르잖아요. 수익금이 2배 이상 차이 나요. 그죠? 5천으로 했다고 쳐도. 그죠? 훨씬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주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력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비중 베팅을. 그러니까 결국 비중 베팅이에요. 제가 뭐 주식이 장기 채권이나 뭐 이런 것도 적어놨잖아요. 그죠? 금리가 몇 프로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상승폭 여력이 얼만큼 남아있다. 이런 거를 계산해가지고 비중 베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락장, 지금 지수 레벨 2300이야? 2200이야? 지금이면 비중을 50% 넣어야겠다. 지금은 비중은 65% 넣어야겠다. 지금 상승장이야? 2500이야? 3000이야? 지금은 지수 레벨 보유 종목 비중을 25%만 가져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죠? 주식의 캐시플로우, 주식은 채권이 아니라 캐시플로우가 바뀌잖아요. 현금 흐름이. 그죠? 근데 주식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바뀌지만 결국에는 벌어들일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락장에는 사람들이 손을 안 나간다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차익을 더 남기는 거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3천 이상 있으시면 충분히 뭐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천 정도.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가 6개월 이상 해야 그게 제대로 된 빛을 발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수화학이나 뭐 그런 것들 다 단기간 안에 수익이 나긴 했어요. 2월 달에 추천했던 대명에너지도 다 몇십 프로 수익 난 거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죠? 다 수익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이상 되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하장사가 되는 종목. 근데 리튬 인산철은 좀 얘기를 드리는 게, 결국에는 G7, 그죠? G7. 종목 같은 경우는 들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들고 오시면 받으래요. 예. 자, 지금 G7이 그 구매자 클럽 만들고 원자재 국유화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LFP 배터리가 조금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못나지만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돼요. 왜? 싸니까. 차 가격이 싸니까. 차 가격이 싸거든. 차 가격이 싸. 한 달 유류비 막 한 30만원 든다고 칩시다. 응? 전기차, 전기료 2만원. 이래버리거든. 근데 차 가격도 똑같아. 출력이 어때요? 전기차가 출력이 마력이 모자라요? 아니죠. 전기차 출력이 더 좋아. 요번에 리비안인가 거 보셨어요? 마력이 1000마력이에요. 1000마력. 보통 스포츠카가 막 예전에는 막 300마력, 뭐 400마력 이랬는데 지금 1000마력이야. 좋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휘발유 차 가격이면 사람들 전기차 탈 겁니다. 근데 이게 리튬 인산철 광물 국유화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전이금속을 빼야 돼. 전이금속을 구하고 싶은데도 니켈, 코발트, 망간 사고 싶은데 안 주잖아. 안 주니까. 그러면은 또 수혜보는 게 뭐가 있어요? 탄산 리튬이랑
and 탄산리튬은 국내 한 종목만 가지고 있죠. 생산 기술이. 그리고 이제 탄산리튬, LFP 배터리, 그리고 또 수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신재생도 수혜 보고 또 수혜를 보죠. 그죠? 폐배터리까지. 광물이 더 중요하니까. 그죠? 요렇게까지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까지. 탄산리튬은 제가 저번에 얘기드렸잖아요. 유일 에너테크. 얘는 장비 회사지만 지분 투자를 한 제영택이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아직까지 국내 유일이에요. 예. 그래서 LG화학도 제영택에 투자를 했어요. 아마 그 탄산리튬은 왜 얘기하냐면 LFP 배터리에는 탄산리튬이 들어갑니다. 뭐 수산화리튬, 뭐 무수 수산화리튬, 기타 등등 있는데 탄산리튬은 LFP 배터리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제영택 LG화학 검색하시면 보시면 지분 투자거든요. 제영택이 뭐 결국에는 뭐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23년도 하반기에 상장한다고 하는데 이게 추가 지분 투자 계약도 했거든요. LG화학이. 이미 지분은 가지고 있고, 그죠? LG화학이 그냥 가만히 그냥 바보도 아니고, 그죠? 투자하겠습니까? 아, LG화학이 지금 LFP 배터리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또 100%, 200%짜리가 그냥 나온다고요. 그죠? 시총이 싸단 말이에요, 지금. 좀 기다리지언정. 천하장사 종목을 사라 이거예요. 그죠? 천하장사 종목을 사셔라. 그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하이드로리튬, 뭐 금양 이런 종목이 많이 10배가 10배 이상 오른 이유는 시가총액이 막 500억, 1000억 밖에 안 했는데 그 수산화리튬의 시장이 막 수백조가 되니까 조다리까지 오르니까 500억에서 뭐 1조짜리 회사였으면은 1조 7천억 밖에 안 오른 건데 500억에서 오르니까 막 10배 이상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 수익률이. 그죠? 반대로 뭐 삼성전자가 안전은 하죠. 그죠? 근데 안전한 대신 채권처럼 느리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을 플레이할 때는 비중을 늘려서 플레이를 하는 거고, 그죠? 안정성이 높으니까 종목의 그 성격이 다른 거죠. 자,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코스닥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스닥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을 하냐? 수익률이 높잖아. 한 번 막 제대로 홈런 치면은 막 100%, 200%짜리가 나와서 그냥 여태까지 손실보고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안정성이 높은 건 코스피가 높긴 하지만 보통 코스닥에서 주식 좀 한다 하시는 분들 코스피 종목들 다 이미 수익 나고 가지고 있어. 그죠? 이미 다 가지고 있어. 부자들이야.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LFP 배터리 좀 봐야 될 것 같고 폐배터리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폐배터리는 지금 이 이슈가 있잖아요. 광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분 관계가 엮여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로 일단은 수급이 들어올 것 같고 결국 이것도 해결될 거라고 전 보는데 어쨌든 그러고 에너지 쪽에서는 신재생이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유럽이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면 사우디도 그렇고 무조건 신재생 해야 돼요. 예, 그죠? 무조건 신재생 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요번에 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 GDP의 수출의 90%가
원유였어요. 원유 생산이었어요. 이러니까 망한 거야. 다각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수혜다. 그죠? 네, 그 부분에서 수혜다. 자, 그리고 혜숙님이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려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물려있는 종목. 말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저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2천억짜리 가치가 있는 회사였어요. 2천억 가치가 있는 회사였는데 제가 눈이 헷가닥해서 1조 정도 시총일 때 샀습니다. 예를 들면 자, 근데 2천억짜리 2천억 가치로 돈을 버는 회사가 주가가 떨어져서 다시 2천억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게 1조짜리 회사처럼 다시 가는 게 금방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코로나 때 그 진단 키트로 6천억을 벌다가 5천억을 벌다가 6천억 벌다가 지금 6천억 팔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시대적 배경이 맞아줘야 돼요. 이거를 밸류로 자꾸 따지면 안 돼. 마찬가지예요. 내가 2천억짜리 가치 있는 회사를 현재 시황과 모든 경제 상황과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2천억 가치 회사를 1조에 샀는데 이 회사가 2천억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돈을 못 버니까. 그러면 이게 이 회사가 2천억짜리 회사가 1조짜리 회사로 가려면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린 종목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이는 젊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식 투자 짬밥 전문가인지만 어쨌든 1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 전에 제가 개인 투자도 해보고 전업 투자도 해보고 뭐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그죠? 응? 부동산도 해보고 해봤는데 자 어쨌든 예를 들면 포스코를 볼게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가 딱 그 사례에 비슷하게 맞아. 응. 비슷하게 맞아. 포스코를 보면 자 보시면 주봉을 보면 요 옛날에 포스코 다들 기억하시죠? 예전에는 이게 거의 막 황제주라고 했어요. 황제주. 옛날 책 봐보시면 이때 황제주라고 했어요. 황제주. 이게 왜 황제주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혜숙님 손절한 종목만 날라갔으면은 그거 종목 관리를 이게 종목 전망을 잘못 선택한 거지. 이게 아쉽네요. 그죠? 자,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이게 왜 이 당시에 이렇게 갔냐면 우리나라가 수출로 대박을 친 때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제끼고
수출로 대박을 치고 있을 때 포스코는 황제주였어요. 왜? 산업의 쌀인 철강 회사니까. 그죠? 산업의 쌀인 철강이에요. 지금 철강주들 뭐 사라고 하면 이 가서 준다고 해도 안 사요. 지금 사람들이. 아 30% 10% 싸게 해줄게. 안 사. 잃어버린다니까. 이게 산업, 그러니까 이게 경제의 상황을 반영을 한 거라니까요.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를 반영한 거예요. 이때 일본 제꼈어요. 일본이 미국한테 적출당할 때 수혜를 본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적출당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 제끼고 수출 대박 났을 때 포스코 황제, 이때 책도 있었어요. 이때 2000년도 당시 책 한번 봐보시면 그 뭐냐 추천주 같은 거 있잖아요. 전문가분들 추천주가 대부분 포스코였어요. 배당도 늘고 막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예. 배당도 늘고 막 황제주 포스코 검색하면 막 있을 거예요. 옛날 자료들. 예. 황제주 포스코 막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황제주 포스코 옵션을 보면은 뭐 2000 옛날 기사가 없네. (2007년까지죠) 그죠? 보시면 황제주 포스코 치면은 보세요. 이게 황제주 한 주씩 팔게 된다. 그죠? 별의 별게 다 있었어. 황제주는 경제연구소, 대신경제연구소. 황제주는 포스코다. 한국경제에서 했네. 그죠? 맞잖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황제주는 포스코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어때요? 이제 산업의 쌀이 그 수출이 우리가 이제 늘어났으니까 그때 이후로 그냥 맥을 못 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2차 전지 때문에 가는 거예요. 2차 전지 때문에. 지금 시대가 유럽이 대변혁 시대예요. 에너지 대전환이에요. 에너지 대전환. 지금 에너지 대전환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긴 한데 지금 정치적 상황상 2차 전지가 지금이라도 찾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주식을 찾아라. 천하장사를 찾아라. 예? 넘어져도 일어날 천하장사. 천하장사 어떻게 찾냐? 방법은 노력밖에 없어요. 노력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 기업 가치로 지금 막 시가총액 뭐 영업이익률 이런 거 하면 못 찾아요. 본인의 틀에 맞추지 말고 세상의 틀에 맞춰서 찾아야 되는데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시간을 많이 쓰면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 아버지들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아빠라서 그런데 사이가 먹먹해져요. 그죠? 먹먹해져요. 근데 이제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돈도 벌고 투자도 잘하고 가족이랑 사이도 좋고 이러려면 노력밖에 없어요. 예, 그죠? 노력밖에 없어요. 지금 무방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 왜? 저희 전문가들의 시간을 갈아 넣어가지고 가져다 오잖아요. 지금 트렌드 이렇습니다. 지금 뭐 보셔야 됩니다. 뭐 사셔야 됩니다. 그죠? 1%의 차이가 많은 걸 바꿉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텔레그램 무료 밴드 들어오시고요. 네. 들어오시고요. 네. 좋아요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예, 그래도 예. 저보다 어린 매니저님들도 계세요. 자, 제가 성일 하이텍도 2월 달에 소개를 했었고, 이게 70% 넘게 올라가고, 이것도 뭐 90% 넘게 올라가고, 노버티즈도, 금양도 그렇고, 그죠? 이렇게 10%, 이게 전망을 제대로 모르면 10% 먹고 10종목을 사고 팔아서 복리로 요거 벌었다. 라고 치고 하면은 내가 이 2차 전지 잘 잡았어. 내가 이거에 대한 전망을 딱 잘 알아. 근데 이거 시장 성장률이 35%가 넘어. 나 보유 50% 되면 팔 거야 해가지고 종목당 35%씩 먹었어. 1, 2%의 차이가 하나는 159%, 하나는 1900%잖아요. 그죠? 이 정도의 수익 차이를 만들어요. 예. 그냥 아예 계좌가 달라져요. 하나는 10% 먹고 판 계좌는 1억에서 2억 5천 됐고, 다른 계좌는 20억이 됐어요. 그죠? 이러니까 전문가랑 자꾸 함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그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20억을 만약에 벌었다 치면은 전문가랑 안 하겠어요? 그죠? 내가 이거 버는 것보다 낫잖아. 뭐 비용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죠? 어쨌든 시간이 돈이거든요. 여러분들 주식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락장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돈이 결국 지나 보면은 내가 그때 투자 왜 안 했지? 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죠? 결국 지나고 나보면 시간이 돈이야. 그죠? 그 시간을 알짜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알짜 주식을. 남들보다 100%, 200% 올라갈 수 있는 거. 그죠? 가장 지나고 나보면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건 또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남들 10% 먹어서 뭐 1억 가지고 요거 벌 때 이렇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엑셀로. 그죠? 1억으로 가정을 하고 요거 벌 때 내가 뭐 그래요. 그 10%가 아니라 내가 15%씩 벌었다. 네? 15%씩 남겼다라고 칠게요. 그죠? 10번을 15% 남겼다. 그래도 2배 차이 나요. 그죠? 2억 5천이랑. 그죠? 5%씩만 더 받다 하더라도. 그죠? 2배 차이 나. 근데 여기서 간혹 내가 20%씩도 받다. 25%나 뭐 20%씩도 받다. 그죠? 그럼 훨씬 또 차이 나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오늘 그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그 종목 그 CS 윈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코스피 쪽으로 좀 엄한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엄한 종목 막 단타치고 뭐 이러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으시니까 일단 CS 윈드 풍력 발전해가지고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주식을 보면은 지금 장기적으로 좀 상승세의 추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이 풍력 발전 이 친구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은 전 대명에너지 같아요. 에너지 전환기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더 눌리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했던 가격보다 아직 수익권이에요. 그죠? 아직도 수익권이야. 그래도 아직도 한 7, 8% 이상 그죠? 수익권인데 요것도 한 지수가 이게 좀 지금 흔들잖아요. 근데 지수 제가 흔들린 폭이 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좀 더 저렴해지면 대명에너지도 좋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대보마그네틱 이것도 진짜 좋은 주식이었는데 이게 시간에 다 올라버렸네. 어이가 없네 참. 보시면 대보마그네틱도 좋은 주식이었는데 올라버렸어요. 예, 뭐 탈석기 예, 거의 이게 뭐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양극재에 그 자석 같은 게 들어가면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자석 같은 걸 자석으로 철가루 같은 걸 자석으로 이렇게 떼주는 기계를 파는 회사예요. 예. 근데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뭐 이슈 나왔을 때 땡겨버렸네. SMCNC 이제 반등이 나오네.
뭐 이거는 근데 뭐 거의 단타급의 종목이고 가온미디어도 뭐 좀 올라오고 있고 시간에서는 뭐 일단 둘째 치고 저는 일단 관심 종목을 좀 얘기를 해보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상승 여력이 높은 거는 일단은 뭐 TCC는 주가 좀 레벨 다운하면 그래도 안 좋다 해도 넘어져도 일어날 주식은 아직 신재생 N 2차전지다. 만약 미국과 러시아와 사우디랑 화해한다. 지금 미군이 그 중동에서 철수했잖아요. 그죠? 사우디랑 화해한다. 이러면은 2차전지 좀 빠질 것 같아. 이거 없다면 그리고 이게 화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랑 유럽이 투자하는 거 보니까 화해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에너지 바꾸겠다 수준이에요. 유럽판 IRA도 그렇고요. CRMA 그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 유럽이랑 미국이 신재생으로 다 고용을 채우려고 해요. 그만큼 시장이 크고 잘 보세요. 첫 번째 유럽인들 미국인들 임금 비싸요. 그죠? 근데 그걸 채울 만큼 남는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죠. 가나 같은 나라는 경작지 땅이 한 평에 1,000원, 2,000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리튬이 나와봐요. 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똑똑한 게 안 되는 걸 돈이 아니었던 거를 돈으로 만들어. 그게 바로 석유였어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리튬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돈이 아니었던 걸 돈으로 만들어버려요. 대단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유럽인들, 미국인들 공장 지어라 하는 법안이 CRMA 법안인 거고, 그죠? G7 만드는 거고, 그죠? 여기 보시면은 국유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네만 보지 마라. 보조금 전쟁. 제3국이 주는 만큼 보조금 주겠다. 공장 지어라. 그죠? 공장 유럽에 갖다 지어라. 미국에 갖다 지어라 하는 게 미국 인플레 감축법. 유럽에 전기차 공장 지어라, 배터리 공장 지어라, 유럽 사람들 써라. 이게 바로 CRM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은 그냥 하루 이틀을 가지고 놓고 본 게 아니에요. 물론 바이든이 만약에 내년 중간선거 이때 떨어지면 그 전에는 2차전지 좀 신재생 살짝 조심해야 되지만 재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그때부터 금리 인하를 때려버리면 지지율이 그냥 폭등하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돈 엄청 벌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지지하지. 그죠? 그죠? 당연히 지지하지.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2차전지 비싸지만 어쩔 수 없다. 그죠? 비싸지만
안 오른 거, 크게 빠진 거 빨리 찾아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 TCC 스틸은 제가 시총 4, 5천억을 얘기했고, 증권사 컨센 보니까 영업이익 1,700억까지도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700억까지도 예상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유일 에너테크, LG화학과 지분관계에 있는 재영택 때문에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보고, 지금 전고체 쪽으로는 지금 뭐 이수화학이나 뭐 오늘 또 올랐는데 한농화성이나 리튬 준대, 이 전고체주로는 리튬 준대 이게 시총이 아직 2천억 막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금양 같은 애들은 조 단위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꾸 오르는 것 같은데, 리튬 쪽도 원자재 그 리튬 정제 쪽도 계속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강원에너지를 되게 밀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은 거의 보유자의 영역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텔레그램 보시면은 강원에너지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디 갔지? 잠깐만요. 밴드랑 텔레그램에서 강원에너지를 좀 많이 밀었어요. 보시면 강원에너지 여기 3월 8일 날도 얘기를 했죠. 그죠? 이게 3월 8일입니다. 그 전에도 이제 강원에너지, 그죠? 3월 3일 관심주, 그죠? 맞죠? 강원에너지 지금 보면 3월 3일 한번 관심주, 3월 그리고 8일 날도 관심주 플러스 3에서 10%는 보셔라. 근데 이게 뭐 오늘 상한가 가버렸으니까, 그죠? 그냥 간 거지. 그죠? 수산화 리튬이 강했던 이유 뭐 이런 거 다 써놨잖아요. 그죠? 니켈은 고온에서 합성이 안 된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을 써야 된다. 고용량 전기차에서는. 근데 저용량 전기차에서는 탄산 리튬을 쓸 수 있다. 그죠? 재영택이 하는 게 배터리 순환해서 재활용해서 탄산 리튬 만들어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 국내 유일로 하고 있는 거거든. LG화학이 LFP 배터리 공장 짓고 있는 수혜주가 유일 에너테크거든요. 그죠? 3월 3일 날도 얘기했고.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죠?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2차전지 고도화 스펙 상향, 그죠? CNT 조전제, 실리콘 응급제, 전고체 배터리 소재, 뭐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이 된다. 잘 분석해야지 상승을 누릴 수 있다. 그죠? 3월 3일 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강원에너지. 3월 3일이면 여기에요, 여기. 이날 급등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급등하고 있을 때, 이날 상승 보일 때 무수수산화 리튬 기사 나왔을 때 얘기를 하고, 지금 만원대 있던 게 16,950원까지 갔잖아요. 몇십 프로 오른 거야, 이게 지금. 그죠? 저번 주랑 이번 주 합해서 60% 이상 거의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한두 개만 먹어도, 한 달 동안 이런 거 한두 개만 먹어도 계좌가 괜찮아요. 예. 근데 시총이 아직도 지금 잃어버리잖아요. 제가 무수수산화 리튬이 뭔지 얘기 드렸죠? 수산화 리튬을 말린 거라고. 그죠? 무수수산화 리튬. 요때도 원통령 얘기했었네. 그죠? 요때도. 이거 다 갔네, 이거. 그죠? 아이고. 무수수산화 리튬이 뭐냐면 수산화 리튬 말린 거예요. 그럼 왜 수산화 리튬을 이제 수분을 뺀 건데, 그죠?
수산화 리튬의 수분을 뺀 건데 그 수분을 왜 빼냐면 그 수분을 빼면 리튬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양극재를 만들 때. 그죠? 그러면 양극재 용량을 올리는 게 이제는 한계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음극재도 올려야 돼요. 양극재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음극재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상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삼성 SDI가 전고체를 말하잖아요. 상반기. 그죠? 그런데 왜 전고체가 가냐면 전고체가 가면 이제 음극재도 올라가는 게 음극재를 하면은 전체의 그 2차 전지 공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음극재가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음극재를 이제 바꾸면서 중간에 그 전고체가 이제 그 물 같은 그 양극화율 물질을 고체로 해서 화재 억제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음극재 바꾸는 김에 전고체도 전해액을 바꾸자. 이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하락장에 좀 봐야 될 거는 TCC 배터리 비싸지니까 리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일 에너테크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 IS 동서도 있고 다 있죠. 그죠? 성일하이텍 등등. 그죠? 그리고 음극재인데 대장은 사실 뭐 포스코 케미칼이고, 그죠?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는 나노 신소재랑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정도 있어요. 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주가가 비싼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많이 올랐어. 그죠? 여기에서 분명히 사야 될 주식, 안 사야 될 주식 나눌 거예요. 그죠? 좀 고평가된 친구는 내려올 거고, 그죠? 지금 고평가 안 돼. 지금 나노 신소재도 좋은 거 아니까 지금 신용이 꽉 찼네. 코스닥에서. 개인분들 이거 다 샀어. 신용 풀매수 들어가 버렸어. 이거 주가 떨어지면 신용 물량을 해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어느 지점에서 공략 KO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됐어. 그죠? 아시겠죠? 이제는 요런 점 잘 분석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하락장에 사야 될 주식은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정치적 상황상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껴있으니까 2차 전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풍력 쪽도 풍력 쪽 뭐 하나솔루션은 지금 거래 정지니까 인적 분할 때문에 풍력 쪽으로는 CS 윈드 안 갔어요 아직. 그리고 뭐 대명에너지는 그냥 발전소 짓는 거 다예요. 네. 아시겠죠? 지금은 이게 뭐 어떻게 논리 구조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이거를 다각화해야
경제 타격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예. 근데 반도체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결국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보면은 이 자료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2024년도에 가장 성장률을 좋게 보는 게 반도체예요. S&P 500에서. 23년도는 역성장한다고요. 23년도는 작살이야. 봐봐요. 이거 반도체잖아요. 이렇게 14% 성장한다. 23년 올해는 그냥 작살이다. 대신 내년 성장한다. 올해 가장 싸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전망을 하는 거고 미국 애널리스트도 이 자료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것 때문에 3대 발명품이라고 하죠. 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을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미국이 놓을 생각이 없어요. 예. 그죠? 우리가 경쟁력이 그 기술력이잖아요. 근데 기술을 배워야지 될 거 아니에요. 기록해 놓은 게 없으면 어디서 배워? 그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쓸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이제 산업이 성숙 산업이니까 성장하는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여기서는 템베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쪽은 경제 성장률만큼 등등 파괴적 수요가 없으면은 큰 폭의 또 성장보다는 적절한 성장을 하니까 이번에 챗 GPT가 데이터를 무자비하게 잡아먹으니까 한번 기대해 봐야죠. 그죠? 윈드, CS 윈드는 방송에서 설명한 목표가가 81,000원이에요. 1차적으로. 예, CS 윈드는. 방송 목표가가 81,000원이고, 이 기업을 제가 한 10년치 자료를 분석을 했어요. 저는 보통 한 종목을 볼 때 한 10년을 보거든요. 근래 10년치를 보는데, 저는 그냥 그 전체적인 그 플로우를 한번 보려고 한 10년 정도 치를 보는데, 이게 이제 베트남, 중국, 캐나다가에 있거든요. 이게 베트남, 중국, 캐나다 이런 데 공장이 있어요. 그죠? 캐나다 등등 유럽 공장을 갖춘 풍력타워 업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풍력타워가 무자비하게 무겁거든요. 풍력타워가 풍력타워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풍력타워가 요래버리잖아요. 그죠? 요래버려요. 그죠? 무겁잖아요. 그죠? 이게 무거우니까 운송비가 많이 들어요. 운송비가 비싸서 현지 공장이 있냐가 좀 중요한 편이기도 해요. 예, 현지 공장이 있느냐가. 그죠? 현지 공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싼 거는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만들고, 그죠? 현지에 바로바로 필요한 거는 현지 공장으로 바로바로 팔 수 있고, 그렇게 갖춘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시총 추이가 주봉으로 볼게요.
시총 추이가 2020년도에 첫 3조로 갔어요. 3조, 21년도 2.7조, 22년도 3.1조 정도 달성을 했고요. 매출 추이를 보면 2020년도에 매출이 9,600억 정도, 첫 3조 갔을 때, 요때가, 자, 매출 9600, 그죠? 영업이익이 한 8천억, 9천억 남아요. 여기도 매출 9600. 여기는 매출이 한 1조 정도 됐다. 21년에 매출이 1조 2천억이네. 그죠? 여기가 9600 이랬어요. 매출이. 근데 글로벌 풍력 보니까 정책 수혜를 좀 받겠더라고요. 예, 글로벌 풍력이 이게 이때에 잘 나왔잖아요. 그죠? 잘 나왔다가 매출이 좀 줄어든 이유가 글로벌 보조금 같은 것들 지원책이 줄어들어서 이게 매출이 좀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원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재생은. 그죠? 그래서 이 지원책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에 풍력 블레이드 공장 재가동 준비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23년 2월 저번 달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미국의 해상풍력 관련된 기업이 유명한 회사가 있죠? 무슨 회사냐? 지멘스 주가. 지멘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해상풍력 타워 미국에서 1위 기업이죠. 이 기업 주가가 지금 요래요. 주봉으로 보면은 요래요. 지금 2022년도 10월부터 그냥 계속 상승 중이에요. 풍력 쪽으로. IRA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좀 앞으로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미국 해상풍력 업체거든요. 지멘스 주가가 좀 있으면 거의 전고점에 다가갔습니다. 그쵸? 근데 CS윈드나 이런 기업은 좀 주가를 못 따라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좀 매력을 느꼈고, 결국에는 이제 정부 정책이거든요. 정부 정책에서 이제 수혜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료를, 자, 요것 자료 많이 가져왔어요. 요것저것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미국 법인의 판가가 인상한 것으로, 보여요. 매출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죠? 내년 인상률 더 높다. 그죠? 2023년도와 24년도 인상률이 더 높을 것이다. 그죠? 임금 상승폭이 컸으니까 판가 올려야지.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는 부진 때문에 못 간 거였대요. 부진. 잘 파는데 영업이익이 좀 덜 남지 않냐 하고 했는데 판가를 인상해서 그 부분이 2월 말 기준으로 좀 해소가 됐다. 그죠? 그리고 또 수혜를 보는 게 보조금. IRA 법안인데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이게 2월 말에 나온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기로 했죠. 10년 동안 보조금 수혜를 받아요. 그죠? 운용보조, 재생에너지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 관련 업체에 대한 특별 정기요금 도입, 이거 이제 나오죠.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R200. R200 가입 기업 보시면 100% 재생에너지 쓰겠다거든요. 이게 2030년부터 SKI 테크놀로지는 2차전지 분리막을 재생에너지로만 만들겠대요.
예. 그럼 발전소를 짓는데 제가 한 1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제일 빠른 게 풍력이라고. 그죠? 일단 풍력부터 설치를 할 거예요. 그나마 제일 빠른 게 풍력. 에너지 전환. 그리고 한국판 IRA. 여기에서 보면은 골자가 뭐예요? 에너지. 에너지 내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에요. 그죠? 한국판 IRA. 그래서 에너지는 전환이 필요하다. 그죠? 예. 그동안 못 갔던 패턴 자체가 결국에는 글로벌 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풍력 쪽 애들이 못 갔던 이유가 그 2010년도 요때에 이제 그 미국의 지원책이 끊겼거든요. 미국의 지원책이 끊겨서 미국의 풍력 업체들이 그 계약이 끊겼어요. 잠깐. 그래가지고 애매했는데 글로벌 국가들이 이번에는 그 뭐냐 에너지로 지금 러시아와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전기차도 만들고 배터리 만들면은 전력 수요가 무자비하거든요. 그죠? 근데 러시아 걸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지금 저렇게 삐져가지고 지금 전기차도 만들고 했는데 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정책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하락을 안 하는 이유가 정부 정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정부의 정책으로 수혜를 보는 애라 막 주가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그런 점도 좀 장점이에요. 그거 보고 한 10%, 뭐 5%, 10%, 뭐 15% 먹고 나오면 그거 괜찮은 거거든. 그죠? 좀 알을 깨려고 자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일단 대명에너지가 그 부분에서 스타트를 먼저 끊었고, 그죠? 대명에너지가 그 부분에서 얼마 전에 스타트를 끊었고, 그죠? 분명히 이제 에너지 발전 아리백 이쪽에서는 수혜를 볼 겁니다. 예. 아시겠죠? 에너지 전환도 그 전기차만큼 추후에 좋을 겁니다. 그죠? 롱으로 봐도 될까요? 네, 롱으로 봐도 괜찮은데 CS 윈드는 그 정부 정책을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요거를 얘기했잖아요. 풍력 타워의 그 장점 어딨냐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싸고 작고라고 했는데 그죠? 설치 기간이 짧다. 전기가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설치 기간이 짧은 발전소를 빨리 지어야 돼요. 그죠? 소형 발전이 돼요. 바람만 불면 여기저기 이렇게 소형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전력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전력으로 배터리에 충전만 하면 돼. 그죠? 발전 단가가 그리고 싸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발전소나 뭐 수소나 이런 것들은 발전을 하려고 전기를 또 써야 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두면 되거든. 바람만 있으면. 그리고 물의 순환 구조를 봤을 때 바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순환 과정. 이게 이제 이미지로 보시면 저는 과학도 이제 생각을 해서 한 건데 이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하고 이러면서 바람이 불고 우주에 가면 태양광을 써야겠죠. 그쵸? 근데 이게 태양은 우리 지구를 비옥하게 만드는 에너지잖아요. 땅바닥을 다 가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식물들이 안 자라잖아. 그죠? 근데 바람은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증발하고 이 물의 순환 과정 때문에. 그래서 짧으니까 빨리 되니까 이 친구들 먼저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제가 CS 윈드를 예전에 먹었었어요. 예전에 많이 먹었었어요. 그게 바로 그때 유럽에서 그때 정책 나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요때 먹은 거거든요. 요때. 그죠? 제가 예전에 CS 윈드를 밀었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어디 있냐? 잠깐만요. 이 자료를 좀 가지고 올게요. 제가 예전에 CS 윈드를 여기 있나? 여기 보시면 CS 윈드를 제가 이 기업을 잘 아는 기업이에요. 제가 그 뭐냐 보시면 2018년에도 보시면 여기 코스모화학, 황산 코발트, 2차전지 양극재 생산라인, 코스모 신소재 이거 2018년에도 저 했었던 거예요. 이거 다. 근데 뭐 10배 올랐는데 뭐. 그죠? 여기 어딨냐. 제가 아무튼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밀었던 게 바로 CS 윈드였어요. 계속 CS 윈드를 얘기했었는데 많이 갔죠. 네.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하잖아요. 그 풍력 발전 중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하부 구조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운송 비용이 비싸다고. 무겁잖아요. 현지 공장이 중요해요. 현지 공장이랑 뭐가 또 중요하다? 인건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마 그 기업은 SK가 샀을 거예요. 그쵸? SK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력은 나쁘지 않다. 그죠? 근데 아마 그 저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쇼 보시면 이게 이 당시에 제가 CS 윈드 되게 밀었었어요. 그죠? 풍력타워 이 당시에 시가총액이 3천억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3천억. 잘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죠? 이게 2018년도란 말이에요. 7월 달에 2018년 19년 이럴 때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만큼 올라가지고 3조가 됐으니까 2, 3천억일 때 추천했으니까 이렇게 눌렸을 때 그죠?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겠죠? 그죠? 제 눈에 봤을 때는 진짜 와. 근데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벌 국가들의 풍력 발전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근데 그게 저는 3조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매출이 1조밖에 안 돼도 3조는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직 풍력 발전 안 하는 나라 너무 많아요. 지금 석탄 발전하는 나라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 수주하려고 막 어디도 가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 나라들 보면은 석탄 발전 비중이 거의 막 80%, 90%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석탄 발전에 일하고 있고, 그런 나라들 바뀌려면은 시장 규모 한참 남았다. 그죠? 근데 롱으로 본다고 하면은 매출이 그만큼 따라와 줘야겠죠. 그쵸? 매출이 그만큼 따라와 줘야 되는데, 요 친구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5조? 진짜 한 몇 년 본다고 하면 5조 정도 보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근데 너무 장기적인 건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종목이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에도 저는 이제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죠? 여기에서 이제 했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만 이거 보여드리고. 이것도 내려치워버리고. 자, 그러면 CS 윈드까지 말씀드렸고, CS 윈드는 식스센스 자료 영상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CS 윈드 뉴스 기사를 본 건데. 자. 아무튼 저거 제가 시총 3천억에서 거의 10배가 갔는데, 저도 저거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예. 수소랑 그 당시에 수소랑 그 풍력이랑 말이 많았어요. 예. 보시면 오늘 CS 윈드 방송에 소개해드렸고,
매수가, 매수가는 방송이라서 이게 범위를 제가 높게 못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VIP 종목 좀 잡아서 남들 10% 먹을 때 30%씩 먹고 남다른 퀄리티로 수익금을 좀 키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락 주세요. 1588-064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장기 플랜으로 해서 돈 좀 벌어보자고요. 그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